윤정숙 씨는 4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키우며 남편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동네 등산회에서 만난 여성과 친해지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남편은 윤정숙 씨와 아이들에게 무뚝뚝해졌고 결국 가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윤정숙 씨는 남편이 집을 팔고 그 여성이 대리인으로 나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 청구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그 여자의 연인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 윤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윤정숙 씨의 절망적인 상황과 그녀가 겪고 있는 갈등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윤정숙은 창가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벚꽃을 바라보았다. 40년 전 그녀가 22살 때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김민호와 함께 걸었던 그 벚꽃길이 생각났다. 당시 은행 신입사원이었던 민호는 수줍은 미소로 그녀에게 책을 빌려주겠다며 말을 건넸다. 두 사람은 그렇게 봄의 시작과 함께 인연을 맺었다. 엄마, 저녁 준비됐어요? 큰딸 수진의 목소리에 정숙은 추억에서 깨어났다. 부엌으로 향하며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새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보낸 40년. 고단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 오늘은 아빠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해봤어. 얼른 부르러 가볼게. 수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가 최근 달라진 모습에 온 가족이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숙은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다. 민호의 서재문을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저녁 먹으러 내려와요. 오늘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예요. 민호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정숙은 한숨을 삼키며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요? 건강 회복되면 우리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자.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당신은 항상 그래. 민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정숙은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민호의 눈에서는 낯선 냉기가 느껴졌다. 나 좀 내버려둬. 저녁은 안 먹을 거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냉담함이 배어 있었다. 정숙은 무거운 마음으로 방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며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변해가는 민호를 떠올렸다. 수진과 둘째 아들 준영, 막내 유진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빠는요? 준영이 물었다. 피곤하신가 봐. 저녁은 안 드신대. 가족들은 묵묵히 식사를 시작했다. 누구도 아버지의 변화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정숙은 민호가 3개월 전 동네 등산 모임에 가입한 이후부터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빠 요즘 은퇴 후유증 같은 거 아닐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숙은 애써 미소 지었다. 그런가 보지. 아버지도 평생 일하다가 갑자기 쉬게 되시니 적응이 안 되시나 봐.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켠에선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다. 한여름밤, 정숙은 민호의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다. 새벽 2시, 민호는 조용히 일어나 전화를 받으며 방 밖으로 나갔다. 정숙은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침이 되자 민호는 등산복을 챙겨 입었다. 오늘 산에 가요? 정숙이 물었다. 응, 동호회 사람들과 북한산 가기로 했어. 요즘 많이 다니네요. 건강에 좋겠어요. 민호는 대답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저녁은 몇 시쯤 돌아와요? 모르겠어. 늦을 수도 있으니 기다리지 마. 문이 닫히고 정숙은 창가에서 민호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마치 어떤 기대감에 가득 찬 것처럼. 오후,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정숙은 손녀 민서와 손자 태윤을 보며 잠시 근심을 잊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수진이 물었다. 등산 갔어. 요즘 그 모임에 열심이야.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솔직히 아빠 좀 이상해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도 계속 전화만 보시고 태윤이가 안기려고 했는데 짜증을 내셨어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당신 아버지가 평생 일만 하셨잖아. 은퇴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시니 힘드신가 봐. 근데 엄마, 제 친구 아버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니죠? 정숙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의심이 수진의 입을 통해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아버지가 40년 동안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으셨어. 하지만 그날 밤 정숙은 민호의 서재를 뒤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될 줄 몰랐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오후 3시
광화문 카페라는 글씨 옆에 혜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메모를 들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여름 장마비가 세차게 내렸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단풍이 물든 뒷산을 바라보며 정숙은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민호는 3일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가 의도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민호가 돌아왔다고 생각해 반가운 마음에 복도로 나갔지만 준영이었다. 엄마 아빠 연락 왔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나간 거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대요. 정숙은 소파에 앉았다. 준영아, 사실은 아빠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 준영의 눈이 커졌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여자, 혜진이라는 사람인 것 같아. 준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빠가? 정말요? 요즘 당신 아버지 이상했잖아. 계속 우리에게 무뚝뚝하게 굴고 특히 너희들에게 퇴직금이나 재산을 탐낸다며 화를 내셨잖아. 준영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그때 현관문 열쇠 소리가 들렸다. 민호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냉랭했고 손에는 여행용 가방이 들려 있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정숙이 다가가려 했지만 민호는 한 걸음 물러섰다. 짐 좀 챙기러 왔어. 당분간 집에 있지 않을 거야.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준영이 다가섰다. 너도 이제 그만 우리 집에서 신세지고 나가. 너희 다 내 퇴직금만 노리잖아. 준영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러섰다. 아빠, 제가 언제? 정숙은 민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정신 차려요.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민호는 정숙의 손을 뿌리쳤다. 함께 산 건 맞지. 하지만 난 늘 당신 뜻대로만 살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 키우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돈 모으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는 서재로 올라가 무언가를 챙기기 시작했다. 정숙과 준영이 따라갔을 때 민호는 이미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다. 여보, 제발.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대답 없이 서랍에서 집 문서와 인감 도장을 꺼내 가방에 넣었다. 아빠, 그건 안 돼요. 준영이 외쳤다. 왜?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야. 정숙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여보, 우리가 함께 번 돈이잖아요. 내가 집안일하며 당신 뒷바라지했고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어. 민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더 이상 내게 기대지 마. 난 이제 내 삶을 찾아갈 거야. 그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준영은 멍하니 선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12월에 찬 바람이 불던 날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민호가 사라진 지 2달이 지났다. 그동안 그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완전히 잠적한 상태였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수진이 차에서 내리며 물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이라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대. 하지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니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하면 분할 청구는 가능하대. 수진은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숙은 딸의 등을 토닥였다. 난 괜찮아. 이제 당신 아버지를 찾아야겠어. 그날 이후 정숙은 민호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의 친구들을 만났지만 아무도 민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은행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희망은 등산 모임이었다. 정숙은 북한산 입구에서 등산 모임 회원들을 기다렸다. 12월의 차가운 날씨에 산은 한산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몇몇 회원들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의 아내입니다. 회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모른 척했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호가 집을 나간 지 2달이 넘었어요. 아이들도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한 중년 여성이 한숨을 쉬며 정숙에게 다가왔다. 사실 민호 씨가 박혜진 씨와 가깝게 지내는 건 알고 있어요. 그녀는 우리 모임의 회원이었죠. 하지만 2달 전쯤 갑자기 모임을 나갔어요. 정숙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여성은 망설이다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해주세요. 정숙은 그날 밤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린 후 마침내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혜진 씨인가요? 저는 김민호의 아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죄송합니다만 할 말이 없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제발요. 민호가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그 사람 집 문서와 인감 도장을 가지고 나갔어요. 우리 가족이 당장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민호 씨가 제게 오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집에 계시지 않아요.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하셨어요. 어디로요? 강북구 수유동에 원룸을 구하셨어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수유시장 근처라고 하셨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정보를 메모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민호 씨가 이미 결혼한 남자인 줄 처음엔 몰랐어요.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정숙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다음 날 정숙은 수유동으로 향했다. 시장 근처의 원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다. 추운 겨울 바람이 그녀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한 원룸 앞에서 그녀는 민호를 발견했다. 그는 장바구니를 들고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다. 정숙은 그를 따라 들어갔다. 민호 씨.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어떻게 여기를?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민호는 한숨을 쉬며 열쇠로 문을 열었다. 들어와요. 밖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작은 원룸은 짐도 제대로 풀지 않은 듯 어수선했다. 민호는 정숙에게 의자를 권했다. 할 말 있으면 해요. 정숙은 민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집 문서 가져왔어요? 민호는 놀란 듯했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당연하죠. 당신이 가출해도 우리 아이들은 살 곳이 필요해요. 민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당신답네. 끝까지 실용적이야. 40년 동안 당신과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내가 당신에게 미안한 건 알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어. 난 혜진이와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 그 여자는 어디 있어요? 헤어졌어요. 내가 집을 나온 후 혜진이도 날 떠났어. 정숙은 그제야 민호의 초라한 모습을 제대로 보았다. 한때 당당하던 은행 지점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집 문서는 여기 있어요. 민호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사실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의뢰까지 했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숙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왜요? 혜진이가 떠난 후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한 짓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숙은 민호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정숙 씨, 미안해요.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정숙은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저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내가 돌아가도 될까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은 대답 없이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말려주었다. 석 달 후 벚꽃이 다시 피는 계절이 왔다. 정숙은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민호는 몇 번 찾아왔지만 정숙은 그를 집에 들이지 않았다. 상처는 아직 너무 깊었다. 엄마, 유진이 정원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빠가 또 왔어요. 정숙은 흙을 털고 일어났다. 현관 앞에 민호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들어오지 마요.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호는 꽃다발을 내밀었다.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정숙은 꽃을 받지 않았다. 그런 날은 없어요. 당신이 집을 나간 순간 우리 결혼은 끝났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그건 당신 문제예요. 이제 가세요. 민호는 꽃다발을 문 앞에 내려놓았다. 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다시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정숙은 문을 닫았다. 유진이 어머니의 어깨를 안아주었다. 엄마, 괜찮아요? 정숙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은 민호와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41년이 되는 날 그는 꽃을 들고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어쩌면 영원히.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40년 동안 나는 아내와 어머니로만 살았다. 이제는 그저 윤정숙으로 살아볼 시간이다. 내일은 수진이가 추천한 요가 교실에 가보려고 한다. 준영이는 내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고 유진이는 주말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이다. 인생은 계속된다. 봄은 다시 왔고 나의 새로운 봄도 시작되고 있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초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제주도의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정숙은 유진, 수진, 준영과 함께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듣고 있었다. 엄마, 이 여행 어때요? 유진이 물었다. 정숙은 미소 지었다. 정말 좋구나. 너희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오랜만이야.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가족 제주도 여행 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아빠가 카메라 들고 계속 우리 사진 찍어주셨잖아요. 정숙은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 민호는 행복해 보였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녀에게도 다정했다. 그 시절의 민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기억나. 그때 좋았지. 준영이 모래사장에
작은 성을 만들며 말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빠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우리 모두 변해왔어. 다만 당신 아버지는 자기 삶에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아. 그걸 다른 곳에서 찾으려 했던 거지. 그래도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숙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맞아. 변명이 될 수는 없지.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우리를 위한 거야. 미움은 결국 자신을 상처 입히니까. 그날 밤 정숙은 숙소 발코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유진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엄마 아빠한테서 전화 왔어요. 정숙은 놀랐다. 무슨 일로? 자세히는 말 안 하셨어요. 그냥 엄마가 잘 지내는지 묻더라고요. 제주도에 온 거 아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하셨어요. 정숙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쉬지 않고 해변을 두드렸다. 아빠는 어떻게 지내는 것 같아? 유진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지내시면서 생각할 시간이 많으셨대요.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정숙은 놀라서 유진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어? 다음 주에 검진 받으신대요. 가슴에 통증이 있으시다고. 정숙은 가슴이 조여왔다. 민호의 가족력에는 심장 질환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도 일찍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 검진 결과 알게 되면 엄마한테도 알려줘. 유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은 딸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걱정도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영원히 미워할 수는 없을 것 같구나. 유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정숙은 딸을 품에 안았다. 따스한 초여름 밤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다. 민호의 심장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관상동맥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다. 정숙은 병원 대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결과를 기다렸다. 의사가 나왔다.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혼자 지내시는 분인가요? 수진이 대답했다. 네, 현재는 혼자 살고 계세요. 의사는 우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분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 복용과 식이 조절이 중요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합니다. 정숙은 가족들과 눈을 마주쳤다.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회복실에서 민호를 만났을 때 그는 창백했다. 눈을 뜨자 정숙을 보고 놀란 듯했다. 정숙 씨, 왔군요. 정숙은 침대 옆에 앉았다. 애들이 걱정돼서 왔어요. 민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그들은 잠시 말없이 있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다. 퇴원하면 어디서 지낼 거예요? 정숙이 물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원룸에서 계속 지낼 수도 있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당분간 혼자 있는 건 위험하대요. 준영이나 수진이네 신세 좀 질까 생각 중이에요. 정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우리 집에 오세요. 민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임시로요. 당신이 회복될 때까지만. 민호는 감격한 표정으로 정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숙은 손을 빼며 일어섰다. 오해하지 마세요. 40년 동안 가족이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을 용서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래도 고마워요. 10월 말 민호는 정숙의 집으로 돌아왔다. 물론 부부의 방이 아닌 손님방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했지만 점차 가족들은 예전의 리듬을 찾아갔다. 어느 저녁 정숙은 민호가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하러 손님방을 노크했다. 민호는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약 먹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숙은 민호가 쓰고 있던 것에 시선이 갔다. 일기장이었다. 일기를 쓰시네요? 민호는 부끄러운 듯 일기장을 덮었다. 그냥 요즘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요. 정숙은 문을 닫으려다 멈췄다. 민호 씨, 물어봐도 될까요? 왜 그랬어요? 정말 40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요, 행복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하고 은행에서는 정년이 되어 내몰렸고 건강은 나빠졌고 그때 혜진 씨를 만났죠. 그녀는 내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다 착각이었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일상에 지치고 변화를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난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버텼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민호의 진심을 느꼈다.